참아설부터 먼저 보자. 여기서 얘들아 설에다가 먼저 체크해보자. 설. 자, 보통 설이나 기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지?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필은 일기 같은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작품의 갈래 중에는 우리를 수필이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교술 갈래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일기 같은 수필에 설 잘 안 붙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거냐? 고전 수필이라고, 특히 한문 수필이라고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이 있고 기가 있고 이런데 기는 그냥 기록했다라는 거고 설은 그냥 좀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썰 푼다 있지. 그냥 썰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썰 푼다 할 때 어떤 거 얘기해? 내 경험 얘기하지 않아? 수필이랑 똑같대. 그래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 경험을 가지고 깨달음을 하는데 그건 뭐 개인적 깨달음 있잖아. 아, 사탕은 맛있더라. 이런 거 말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진리 있지? 보편적 깨달음을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는 보통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이제 뒷부분에서 그러므로 그 경험을 가지고 나타난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들이 설의 대부분의 양식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차마라는 뜻이 말을 빌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말 빌린 썰. 너네 인스타에서 말 빌린 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말 빌린 썰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럼 얘들아 객관식의 경험과 보편적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경험은 사실이야. 깨달음은 의견이야. 그래서 사실과 의견으로 구성된 이라고 나올 거야.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겠지? 그리고 문학하면 애들들이 소설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허구잖아 생각하는데 수필은 사실의 문학이야. 내 있는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자. 재밌어 이거. 나는 집이 가난해서 자 나의 나가 체크. 이 나가 화자입니다. 화자. 시적 화자이자 서술자, 말하는 이자 글을 쓰는. 그러니까 그리고 서술자와 작가는 일체. 이게 수필의 특징이야. 내가 내 이야기 직접 하는 거잖아. 내가 집이 가난해서 자 체크하세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다가 체크. 이게 말 빌린 이유야. 또는 말을 빌리게 된 계기가 되겠죠.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고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 만나면 또 말에선 내리곤 한데까지 끊어봐. 자, 말을 빌렸으면 열심히 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대. 왜? 왜? 빌린 말이잖아. 근데 빌린 말인데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좀 노둔하고 늙었잖아. 다치면 어떻게? 빌린 말인데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함부로 할 수 없어. 함부로 X.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조심조심 하는 거야. 그리고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자 개천이나 도랑 같은 경우는 만나면 말에서 내린대. 왜 내려? 왜 내려? 너무 노둔하고 야인 말이잖아. 그냥 빌린 게 아니라 얘가 노둔하고 야인 말이라서 넘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낙마할까봐 낙마 걱정도 하는 거지. 자, 그러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대. 자, 그럼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얘들아, 말을 빌려서 후회할 일은 뭐가 있겠니? 대표적으로. 낙마라던가 아니면 낙마해서 다친다거나 아니면
말이 다친다거나. 그쵸? 막 오 좋은데 친구가 빌려가지고 오 튼튼한데 막 하다가 진짜 부서져 버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반면에 자 얘들아 이 반면에 이런 것들은 담화 표지거든.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처음 들으니까 안 나오겠지가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 써야 됐지만 너네가 어휘량이 부족한 한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은 꼭 체크하고 선지에 나오니까 표지판 할 때 그 표지 앞으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반면에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 앞하고 뒤하고 다른 얘기 할 거야 라는 뜻이겠죠. 그쵸?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잘 달리는 준마를 빌렸을 때 그 준마는 굉장히 좀 튼튼한 애를 얻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준마는 지금 어떤 상황? 이 위에서 말한 노둔하고 야인말하고는 대조되는 상황이야. 대조되는 경험을 그럼 제시한 거겠죠? 자,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왜? 준마잖아. 뭐 채찍 좀 갈긴다고 얘가 뭐 쓰러지고 하겠어? 자 방자하게 하다가 고삐를 놓기도 하고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여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쉽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매우 유쾌하게 질주를 한대. 자 그러면 그러다가 간혹 자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 그러니까 너무 방자하게 굴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경험의 대조가 보이죠? 반대되는 경험의 대조. 자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경험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의 경험을 제시한 거야 지금. 그쵸? 이게 사실이라고 했었잖아. 경험. 자 그럼 여기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느낌이 어때? 깨달음이겠구만. 그치?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딱 알려주는 게 자 이거 무슨 법이야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 영탄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딱 알려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옮기고 바뀌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 여기 쫙 밑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깨달음 옆에다가 필기 좀 해봐. 이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보편적 깨달음으로 변하게 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막 사람의 감정이 이 경험에 따라 바뀌었잖아. 그치? 이 똑같은 말을 빌리는 상황인데 달라졌잖아. 그치? 똑같은 말 빌리는 상황은 똑같지만 말 자체의 상황이 다르다고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잖아.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자 그러면 자기 소유 자기의 소유일 때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서리법이지.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이거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했어.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의문의 형식을 빌려서 말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지. 그럼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더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뭐다? 무조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더 수사적 의문문. 자기 소유일 때 훨씬 더 마음의 변화가 더 심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글씨가 쌤이 안 좋네. 마음의 변화가 더 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빌린 것만 해도 이런데, 그쵸? 빌린 것만 해도 이런데. 자, 근데 여기서 더 그렇긴 하지만 다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또 서리를 얘기하네.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뭐야? 모든 것은 뭐다? 그렇지.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한다면 소유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소유한다는 거는 빌린 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너네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다 착각하는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결혼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빌린 거 어쩌고 약간 그런 쪽. 그치.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종기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냐면 얘들아 우리 서술상의 특징들 반드시 나오거든. 얘네들 다 뭐야? 사례야. 이렇게 빌리는 것들로 보이는. 그러니까 임금이 나는 태어나서부터 권력을 쥐고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실은. 뭐야? 백성으로부터 잠깐 빌린 거야. 신하도 임금한테 빌려서 귀한 신분이 된 거고 그러면 자식은 어버이한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린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안 빌린 게 없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뭐야?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다들 착각하는 거야. 끝내 돌이켜보려 하지 않는다. 돌이켜본다는 거는 반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성을 한다 안 한다?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빌렸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난 태어나면서 당연하게 금수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뿐인 건데 누군가한테서 빌려서 이렇게 온 것뿐인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애초부터 갖고 있어 라고 당차게 생각했다가 반성하지 않다가 낭패를 하는 거겠죠.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좋지 못한 태도로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소유에 대한 그릇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만방의 임금도 백성에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얼마 전에 어제 있었던 탄핵 사건도 있었죠. 백승의 대부도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내가 언젠가는 빌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돌려줄 일이 생길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언젠가 돌려줄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돌려줄 때를 대비해야겠지. 우리 결혼에서도 돌려줄 것 생각해서 소중히 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백승의 대부도 이제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의 스승도 다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백승회라고 하면 여기 단어 뜻이 있긴 할 거야. 여기 백대술의 부하 이런 거 단어 외우셔야 돼. 어휘시험 바로 볼게 이따가. 자, 백대술회라고 하면 정말 돈이 많은 거거든.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큰 부자도 임금의 신임을 잊어버린 채 다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자,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는 거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미천한 자, 일반인들은 일반인의 경우는 굳이 말해서 뭐 하겠는가? 서리를 통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 더하면 더하지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맹자가 말하기를 얘들아 맹자는 우리 대단한 사람을 자라고 해서 높여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 그냥 성인이라고도 하고 성현이라고 돼. 성현의 말을 자 이거 보면 직접 인용한 거야.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데리고 온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뭐야 이 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이 세상에 소유라는 건 없다. 모든 건 빌린 것이다. 라는 거거든. 이 내 말은 뭐야? 나 갖고 있는 거 맞는데? 라고 우길 애들한테 뭐 하는 거? 근거,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내 주장을 더 도와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야. 오랫도록 차용하고서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자기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이 말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뭐야? 모든 건 다 빌린 것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대. 그 얘들아, 그래서 얘가 느껴지는 바가 뭘 것 같아? 여기 진짜 하고자 하는 바는 위에서 말한 거. 모든 것은 빌린 거. 자기 소유물은 없다. 이게 계속 반복했지. 그러면 정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유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소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란 얘기야. 왜? 소유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다 뭐야? 빌린 것이야. 그냥 소유한다고 착각한 것뿐이야. 이게 진실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소유에 얽매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맹목적인 소유관 버려라. 결혼이랑 하고자 하는 말 똑같죠? 똑같죠? 그럼 얘들아, 말 빌리는 이야기 경험을 가지고 이런 보편적인 깨달음까지 이루어졌네? 그치? A의 사례를 보니까 B도 그럴 것 같아. 자, 이걸 뭐라 그러지? 이 말 빌리는 걸 보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경험을 통한 이런 거. 유추라고 합니다. A의 사례를 보니까 B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럴 것 같네 라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부기와 권세는 다 부질없는 거야. 소유에 집착하면 문제가 될 거거든. 자,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는 말 빌리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유로 갔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줄게. 얘가 말을 빌렸어. 말을 빌렸는데 얘가 빌리는 것도 마음이 빌리는 물건의 차이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빌린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소유까지 하고 있으면 뭐야? 더 하다란 얘기야. 소유까지 하고 있으면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 소유까지 하고 있으면 마음 변동이 더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린 걸 가지고 소유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다는 게 갑자기 오는 거야. 빌린 것과 소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야, 소유?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다 빌린 거야. 왜냐하면 임금의 권세도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 그게 평생 간다는 건 없잖아. 결국에는 가진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거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다면 정말 낭패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기와 권세에 막 맹목적인 소유를 할 필요가 없어. 잠깐 모든 건 빌린 거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항상 어떻게 소유보다는 더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얘는. 알겠죠? 은근히 어려워요. 자, 얘 올해 수능특강 고3 작품의 앞부분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 알겠죠?